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독일을 선동한 최악의 선동꾼 요제프 게벨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차 대전 최악의 인물로 손꼽히는 독일의 선동꾼 괴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에 의해 일어났는데요. 지금까지도 최악이라 평가받는 나치는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할 수 있었을까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미국발 경제대공황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점차 휘청거리는데요. 이에 나치가 등장해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파시즘이라는 이념이 탄생하는데, 이는 극우 정치운동의 일종으로 내부에서의 계급 투쟁을 없애고 밖으로의 영토 확장이나 국가 부흥에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이를 위해 신화라는 비역사적인 요소를 토대로 독일에 뿌린 게르만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게르만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시즘이 만들어낸 사회는 개인의 사고방식을 조종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이들이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민족 단위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광전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뇌와 선동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제프 게벨스입니다. 1897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게벨스는 어릴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 사실에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랐고 부족한 신체 능력을 지식으로 만회하고자 공부에 집중했죠. 그렇게 23살에는 7개 대학에 다니며 박사학위를 따는 등 실제 지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데요. 미하엘이라는 소설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꿈은 독일에서 외면당합니다. 당시 독일의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해 문학가로서 성공할 수가 없었으며 애초에 출판계와 언론계는 유대인이 꽉 잡고 있어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몸소 체험하고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이 점차 강해집니다. 그러던 와중 게벨스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그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치당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히틀러였죠. 게벨스의 시선에서 히틀러는 천재이자 구원자이자 이 세상을 이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벨스는 히틀러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며 그 길로 나치의 충신이 되어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나치가 독일의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히틀러 유겐트라는 청소년 조직을 만들어 어린 시절부터 나치에 충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유겐트 헤어베르게라는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상을 주입했죠. 이외에도 나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히틀러에게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벨스가 37살이 되는 1933년 드디어 나치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게벨스는 국민개몽 및 제국선전부의 장관으로 임명받는데요. 장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이 지나자 게벨스는 연극과 비슷한 선동쇼를 기획했습니다. 베를린 대학 앞 광장에 나치 깃발을 거리 곳곳에 배치하고 돌격대인 SA 대원들은 주위에서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의식처럼 말이죠. 그리고 도로 중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과 아인슈타인의 저서, 프로이트의 저서 등 파시즘의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치에게 세뇌된 독일의 학생 조직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선동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했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시민은 나치가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벨스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굉장한 재능이 있었죠. 거기다 적폐청산도 게벨스가 만든 단어인데요. 대중이 나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공공의 적을 세웠습니다. 나치가 제시한 적폐, 즉 민족의 적은 다름 아닌 유대인입니다. 독일 국민이 가져야 할 권력이나 재산을 유대인이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나치 돌격대를 이용해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선동 방식이었는데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는 독일 국민들도 틈만 나면 질타받는 유대인을 보고 거리에서 게벨스의 유창한 연설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유대인을 적폐로 인식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게벨스가 직접 한 말인데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거짓만 들려준다면 거짓도 어느 순간 진실인 것처럼 빠져들게 됩니다. 또 거짓의 이미지는 만들기가 매우 간단한데 이미 거짓이라는 분위기가 진실처럼 조성된다면 피해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모든 증거를 가져와도 먹힐까 말까입니다. 괴벨스는 이런 방식으로 나치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죠.
또 문화 통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개인의 진화 방향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니 개인이 문화를 지도하거나 조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이지 국민의 생각과 행동을 전부 통제하려고 들었죠. 여담으로 요제프 게벨스는 굉장한 바람둥이였는데요. 국가 단위로 선동을 자행하는 그가 이성을 꼬시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 편력도 굉장히 심했으며 그의 재주를 뽐내며 많은 여자를 홀렸습니다. 다리에 있는 장애는 걸림돌도 아니었죠. 아무튼 괴벨스의 선동과 세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에 발명된 라디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선전이 가능한 좋은 도구였는데요. 괴벨스는 독일의 모든 가구에 라디오를 보급해서 히틀러 체제를 홍보하고 국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라디오 내용을 혹시라도 왜곡하지 않도록 내용을 해석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 잡지도 발간했죠. 아직 끝이 아닌데요. 괴벨스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나치 독일 체제에서 독일 국민의 사적인 영역은 오직 자면서 꾸는 꿈뿐이라고 규정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사적인 영역을 없애버렸습니다. 일례로 1943년 독일의 한 의사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악몽을 꾸게 되어 일어나자마자 그 내용을 노트에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의사는 자신의 꿈을 기록했다고 고발당했습니다. 나치가 얼마나 사적 영역을 침범했는지 개인의 생각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알 수 있죠. 이 정도나 국민을 통제했으니 사람들은 이제 나치의 행적이 올바른지 그른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벨스가 히틀러를 위해 만든 사회입니다. 괴벨스는 히틀러를 찬양하기 위해 퓨러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말로 총통이라는 뜻으로 히틀러는 독일의 암흑기를 끝내고 찬란한 역사를 만들 위대한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치와 히틀러는 독일의 운명이었다며 일종의 신화로 만들기에 이르죠. 이렇게 사람들을 민족의 광전사로 개조한 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독일의 첫 번째 목표는 폴란드였는데요. 나치는 먼저 독일 국민이 폴란드를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의 영토가 축소되었는데 이때 강제로 폴란드 국적으로 바뀐 독일 국민이 폴란드에서 핍박에 시달린다는 가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에 악감정이 없던 대중도 폴란드를 증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폴란드 군인이 독일의 라디오 타워를 공격했다고 조작하며 반폴란드 감정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폴란드를 향한 독일인의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 손쉽게 먹어버립니다. 이제 다음 차례로 영국, 프랑스와 대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부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면 됐지 굳이 영국이나 프랑스와의 전쟁도 치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괴벨스는 히틀러가 원하는 방향과 독일 국민의 생각이 일치하길 원했는데요. 현 상황을 뒤바꾸려면 영국과 프랑스를 미워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회는 비교적 빨리 찾아왔는데 1939년 11월 8일 히틀러의 미넨 연설에서 나치에 반하는 독일 청년 게오르크 엘저가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히틀러의 편이었는지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로 연설이 빨리 끝났고 암살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괴벨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암살 시도는 영국이 꾸민 짓이라며 영국의 만행에 복수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를 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죠. 괴벨스는 정말 악마가 만든 선동가였습니다. 지금이야 괴벨스의 추악한 면모들이 보이지만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의 뛰어난 언변과 생각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괴벨스의 선동은 1943년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한 시점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독일의 총력전 연설입니다. 괴벨스는 히틀러에게 의문을 품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연설장에는 충실한 나치 당원들만 배치하고 마치 독일 국민 전체가 히틀러와 나치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저 더러운 공산주의자를 막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 연설은 파장이 엄청났는데요. 전장에서 전의를 상실했던 군인들도 독일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념한다는 괴벨스의 힘있는 목소리를 듣고 한 줌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히틀러를 위해 생을 바친 괴벨스도 독일의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동쪽에서는 붉은 군대가 국경을 뚫고 들어왔으며 서쪽에서는 연합군의 군대가 들어왔고 독일은 이미 모든 군사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1944년 4월 20일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히틀러를 섬기리라 다짐한 괴벨스는 저승에서도 함께 있자는 듯이 가족과 함께 자살했습니다. 괴벨스가 했던 수많은 악행은 어떤 수단으로도 미화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악행들을 똑바로 기억하고 앞으로 누구든 괴벨스의 길을 밟는 사람이 있다면, 괴벨스와 같이 증오를 조장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치 독일 최악의 선동꾼 요제프 괴벨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